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은행에서 2026년 새해 달력을 받아왔습니다. 책상용, 탁상용과 벽걸이용 두 개 가져왔는데 하나씩 둘러볼게요. 보자. 2026년 달력은 백남준 서거 20주기를 기념하여 백남준 아트센터와 함께합니다. 그 백남준 이분 미디어 아티스트 유명하죠. 제가 어릴 때부터도 봤으니까 교과서에서 그때 이미 교과서에 나오고 있었으니까 2006년에 돌아가셨네요. 20주기를 기념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백남준은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로 예술가의 역할이 미래에 대한 사유에 있다고 보았으며 예술을 통한 전 지구적 소통과 만남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동시에 엔지니어인 새로운 예술가 종족의 선구자, 아주 특별한 진정한 천재이자 선견지명이 있는 미래학자로 평가받으며 여전히 가장 현대적인 예술가로서 우리 곁에 숨쉬고 있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미디어 아트 전문 공공미술관으로 백남준 예술을 소장, 연구, 전시, 보존하고 백남준 예술정신을 세계와 공유하며 미래의 백남준을 발굴하여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보면 좋은데 일단 백남준 작가 작품들이겠죠? 그거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달력, 날짜 이런 거 보도록 할게요. 버마 체스트. 버마가 미얀마죠? 근데 딱히 보자마자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버마 체스트? 그러니까 미얀마식 가구? 그런 게 아닌가? 체스트면 상자거든요. 그런 양식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삶에는 빨리 감기나 되감기가 없기에 앞날을 전혀 예견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달에 사는 토끼. TV 속에 나오고 있는 달을 실제로는 달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동그랗게 생겼네요. 그런 달을 보고 있는 토끼고 예술은 무엇일까요? 달인가요? 아니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까요? 슈베르트. 네네. 프란츠 슈베르트.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옆에 라디오. 이게 진공관 라디오라고 하네요. 우리가 연주하는 순간은 우리가 연주하는 작품만큼 중요하다. 제목이 무제. 모든 것이 장난감이에요. 비디오는 장난감이죠. 그림도 장난감이죠. 나 역시 장난감이에요. TV 정원. 정원을 꾸며놓고 거기에 TV를 많이 갖다 놨네요. 우리는 현재를 이해한 것처럼 과거를 이해하려고 유적을 계속 발굴한다. 나는 이것을 현재의 고고학이라 부른다. TV 부처. 이게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돌부처 모양 돌부처가 있고 그 돌부처를 카메라로 찍고 있고 그 카메라에 찍힌 돌부처가 화면에 나오고 자기 자신을 화면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야기라는 단어는 어떤 사건들이 발화되어 상대방에게 수신되기에 탄생했습니다. TV 물고기. 보니까 어항도 24개, 모니터가 24대 있다는 거 보니까 어항 안에 TV를 넣은 건지 아니면 TV랑 살짝 어떻게 옆에 설치했는지 모르겠으나 같이 있다고 하네요. 춤과 음악은 말을 사용하지 않는 표현 방법이죠. 음악은 언어예요. 춤도 언어죠. 7월 20일. 7월 20일이 무슨 날일까요? 제클린 케네디죠. 태어났다고 하고 백남준이 태어났다고 하고 7월 20일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을 해놨네요. 슈터펜버그? 누군지 찾아볼게요. 슈타펜버그가 히틀러 암살 작전을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1944년에 사망했고 1969년 달 착륙. 그래요. 2168년은 아직 안 왔죠. 그때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래서 제목이 7월 20일이고 아주 작은 돌멩이가 자라서 산의 암석이 되는 것을 지켜보라. 삼원소, 원, 사각형, 삼각형 그렇게 있네요. 노스텔지어는 피드백의 제곱근이다. 이건 좀 어렵네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미디어 아트센터 한번 가보면 좋겠죠. 달은 가장 오래된 TV. 모니터 13대를 놓고 이제 달이 변해가는 모양 그런 걸 표현한 듯 합니다. 여기 12개의 달이 있죠? 시간은 보이지 않아요. 나는 시간을 눈으로 보게 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코끼리 수레. 코끼리 뒤로 TV, 모니터가 상당히 여러 개 달려있고 추금기도 여러 개 있네요. 우산도 있고 나는 TV로 작업하면 할수록 신석기 시대가 떠오른다. 이것도 역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율곡, 아마 율곡이 그걸 말하는 거겠죠? 텔레비전은 그리스어로 멀리 보다라는 뜻이다. 멀리 보다는 텔레비전을 보다.
비전. 역시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예술이 다 이해가 되면 그게 예술이 아니죠. 가끔 모르는 것도 생겨야 그러면서 생각도 한번 깊게 해보고 혼자서 안 되면 다른 사람이랑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죠. 촛불 TV, 초 한 개의 철제 TV 케이스. 실제 TV는 아니고 TV 케이스 안에 촛불을 넣어놨어요. 우리는 열린 회로 안에 있다. 그렇게 끝났네요. 그러고 이제 27년 달력이 나오고요. 설명을 좀 보면 사용된 문구 중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책에 수록된 거 그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래요. 그러면 기본 달력, 내년 달력 무슨 일이 있을까 봅시다. 일단 올해 아직 25년 12월이고 이번에 하나은행이 12월 1일부터 달력 배부를 했어요. 온라인에서는 이제 모바일 앱에서 이벤트 해가지고 11월에 응모해서 이제 우편으로 달력을 하나씩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도 그거고요. 그런 달력으로 받았고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말고는 딱히 없네요. 빨간 날 동지 22일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음력 날짜와 기념일 24절기 뭐 이런 거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26년 1월 1일 빨간 날이고 설날은 2월이네요. 대한 있고 소한 있고 2월 넘어가면 설날이 월화수 이렇게 있고 안타깝게 대체휴일은 따로 없죠. 뭐 딱 떨어지긴 하네요. 금토 일월 화수 그리고 금방 금토 목금토일 이렇게 되니까 괜찮게 된 것 같고 입춘 2월 4일 그 다음에 3월에는 3일절 일요일이라서 그래서 대체공휴일 3월 2일 나오고 그 외에 춘분 이때부터 엄청 따뜻해지던가 그게 춘분이던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확실히 따뜻해졌던 건 4월 첫째 주는 돼야 진짜 제대로 된 봄 날씨라고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4월 5일 식목일 요거는 대체공휴일이 없고요. 빨간 날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4.19 혁명일 그 다음에 5월에 근로자의 날 있고 어린이날이 입하 절기상은 여름인데 아직 한참 봄이죠. 아직까지 5월이면 스승의 날에 유권자의 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5월 24일이고 그래서 대체공휴일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26년 6월 3일 수요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찾아보니까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렇게 투표를 하네요.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 토요일이고 60민주항쟁 기념일 있고 단오, 하지, 6.25 기념일, 전쟁기념일 있고 7월 제헌절이 아직 빨간 날로 되진 않았네요. 뭐 한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가물가물하고요. 초복이 7월 15일, 대서 23일, 중복 25일,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고 그러면서 대체공휴일이 있고요. 입추가 8월 이때 한창 더울 때인데 벌써 입추예요. 절기상으로는 그렇네요. 아직 한참 더울 때인데 그 다음에 칠석, 말복 있고 처서 넘어가서 9월에는 추석이 목금토일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아쉽게도 대체공휴일은 없고요. 추분 있고 백로 그리고 26년 10월 개천절이 10월 3일 토요일 그래서 대체공휴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9일 한글날 금요일이고 국군의 날 노인의 날 있고 문화의 날 있고 올해 25년 10월에도 문화의 날 있어서 10월에는 그 극장에서 문화의 날 행사 할인을 2번 하더라고요. 보통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문화의 날인데 10월에는 아예 문화의 날 기념일 자체가 있어서 행사를 2번 했었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26년 10월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그 다음에 11월 7일인데 벌써 입동이고 그 다음에 순국 선열의 날 소설 이렇게 있고 26년 12월 소비자의 날 무역의 날 세계 인권 선언일 대설 동지부터 확실히 좀 더 많이 추워지지 않나. 동지 22일 동지 있고 그 다음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있고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27년 잠깐 볼까요? 27년도 설날은 2월이고 4월 5월 27년 5월은 연속으로 쭉 쉬네요. 어린이날에 13일이 석가탄신일인가봐요. 빨간 거 보니까. 그 다음에 8월 15일 대체공휴일 돼 있고 27년은 9월에 추석 한가위고 완전 가운데 껴있어요. 화수목이 껴있고 이러면 연휴가 좀 어중간하긴 한데 억지로 휴가를 막 쓰면 좀 길게 쓸 수도 있겠고요. 10월은 좀
뭔가 싶네요. 10월 뭐지? 개천절 때문에 대체 공휴일이고 한글날 때문에 대체 공휴일이고 뭐 그런가? 연휴가 10월도 꽤나 있어요. 그 다음에 12월에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라서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에 또 있네요. 자, 그러면 탁상용 하나은행 달력 여기까지 보고 정리하고 벽걸이 달력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있는 건 탁상용과 뭐 똑같고요. 요 윗부분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종이로 된 거 버리기 쉽게 재활용으로 버리기 쉽게 종이로 만드는 거 상당히 좋네요. 달력 보면 안타깝게도 그 탁상용과 다르게 벽걸이용은 진짜 생 달력만 있어요. 정말 맨 앞부분에 요 이미지 사진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쪽에는 뭐 작게 구석에라도 그 사진 한 장 넣을 만도 한데 전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좀 둘러보는 게 좀 아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빈 공간이 좀 아까울 정도로, 공간은 있는데 딱히 이 공간에 사진을 넣을 생각은 안 했네요. 공간이 드문드문 있어요. 이렇게 공간은 있는데 굳이 넣진 않았다. 공간이 있어도 안 넣었다. 그래서 굳이 달력을 다 볼 필요는 없겠죠. 공간은 많아서 벽걸이로 뭔가 메모하고 좋긴 하겠어요. 넓어서. 그리고 탁상용과 다르게 벽걸이는 모든 음력 날짜를 양력 날짜 아래에 다 써놨어요. 탁상용은 그냥 몇 개만 뜨문뜨문 써놨는데 이거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벽걸이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음력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다 써놨네요. 그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남는데도 인쇄 비용 때문일까요? 그 그림이든 아니면 사진이든 어떤 것도 그 작가들과 콜라보했던 그런 작품들 아무것도 넣어놓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인쇄 비용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러면 적당히 둘러봤으니까 벽걸이 달력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하나은행 달력 탁상용과 벽걸이 달력 2개 둘러봤으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